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되게 중요시 여겼던 2900포인트는 지켜주는 모습으로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2900포인트는 지켜졌는데 이게 바닥이냐라고 하기에는 확인이 필요하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일단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닥을 확인했고 정말 반등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급의 변동이나 뭔가 거래량의 증가 같은 것은 포착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하루는 넘어갔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 추세선을 마찬가지로 그어드린 대로 이제는 돌파돼야 되는 지점이 낮아진 거죠. 보시면 분명 반등해 줄 수 있지만 예전에 3070포인트가 아니라 지금은 2980포인트 정도가 저항대로 작용할 겁니다. 2970, 80포인트가 단기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가 돌파가 돼서 시장이 이게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조금 나가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은 시장은 아직도 하락 중, 그래서 하락 안에 갇혀 있고 아직도 밑단은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바닥이다. 그래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제 얘기 드렸죠. 일단 오늘 저가 때 종목별 매수를 해보시고 좀 지켜보다가 여기가 이탈되고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또 하방을 대처해야 된다. 뭐 인버스를 봐야 된다 라든가 공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라든가 얘기를 드렸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종목 개별 장세가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전부터 갖고 있던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우량 대형주들은 전부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인 메타버스나 NFT 같은 거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계좌가 계속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그 수급이 개선되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시장이 상승 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이탈 안 했죠. 98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이탈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봤던 지지대들을 전부 지켜준 건 맞는데 맞아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만, 내일 또 금요일, 또 시장이 약한 금요일이죠. 그리고 미국장의 조정 중은 아직 진행 중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은 불안감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꼭 필요하겠고요. 코스피 200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400포인트가 넘어야 된다. 이건 정말 그 저항대로선 그렇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도 단기 저항이 나오겠죠. 380포인트, 90포인트 정도에서도 분명히 이 추세 저항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우리나라 장도 좀 올라와 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시장은 좀 보는 걸로 얘기 드리고, 자, 종목을 볼 건데 역시나 죽지 않았습니다. 대장은 대장이고 시장의 주도는 죽지 않는다. 게임 NFT 메타버스 여전합니다. 2차전지 분명히 괜찮다 얘기 드렸고, 조금 눌림이 나온 것 같고 테슬라 급락 때문에 나왔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였죠. 동아기업, 뭐 코스모신도 여러 가지 얘기 드렸고, 나노신소재, 에코프롬 여러 개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 드릴 필요가 없고,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 잘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 종목들, 이미 간 종목들 갖고는 얘기 안 드려요. 뭐 굳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잘 정말 그 드린 종목이 다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제 방송 보고 좀 손실권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종목별에 따라서 웬만한 건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건 맞지만 분명 못 간 종목 물으셔서 손해 보신 분 계실 거고, 그럴 거니까 그런 쪽 위주도 준비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되니까 오늘 잘 간 거 아톤이고요. 아톤 어제 방송 얘기 드렸죠. 어제 방송 얘기 드려서 여기 금액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정말 고가놀이 하고 있다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정말 최고의 자리가 나왔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고, 제가 32,000원 정도 얘기 드려 32,150원 이쯤에 얘기 드렸는데 오늘 저가가 31,900원이에요. 최적으로 살 수 있는 거에서 온전한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톤도 그랬고 또 블루베리 뭐였죠? 그것도 그랬고, 아무튼 한 게 많아요. 한 게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는 거죠. 역시 NFT 대장이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못 간 것들이 툭툭 튀어 올라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가 가고 추세 좋다고 계속 간다가 아니라 그 분명히 이렇게 좀 그 수익 실현 해가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언제든
지금은 단기 이제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정말 추세가 살아있고 더 갈 것 같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시장 섹터가 살아있면서 여기 35,000원 지지되면 다시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가져온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또 조정 나오고 우리가 봤던 32,000원 구간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가 살아있는 한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은 이렇게 장대 솟을 때는 조금씩 뭐 10%, 뭐 1,000만원 샀으면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무조건 파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 아톤 축하드리고요. K사인도 마찬가지죠. K사인도 여기 금액대 이렇게 설정해 드렸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설정하시고 뭐 하셨다는 분이 계시면 못 사셨을 거예요. 다른 종목 보셨었겠죠. 그렇게 됐지만 이것도 이제 여기 처음 금액 그어드린데부터 어제도 수익이 났겠지만 오늘도 사셨다고 하면 똑같이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구름대를 뚫어주는, 여기 저항이었던 윗꼬리가 달았던 데를 뚫어주는 되게 좋은 흐름, 그래서 되게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저항대 체크해 놨죠. 여기 저항대를 또 잘 지켜보시면서, 저항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아시죠. 분명히 좀 안 간다가 아니라 저항대 돌파가 되려면 충분한 이렇게 좀 저항대를 돌파하려면 여기에 넘는 거래량이 터져주면 가장 베스트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고점대에서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고점대 매물이 쏟아져서 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을 요럴 때는 한 뭐 30% 정도, 1,000만원 사셨으면 한 300만원, 때로는 500만원 정도 익절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남은 물량으로 더 위를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FT를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대장주를 꼭 체크해 보시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얘기 드렸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대장 선도니까 이 친구가 보시면 이 친구도 공략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 중간집 15,000원 정도 얘기 드렸죠. 15,000원 정도가 중간, 이 장대, 이 상한가 중간치도 받는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중간치까지도 보시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죽지 않은 거죠. 이게 매도량이 쏟아지면서 추세가 꺾이고 이렇게 막 나오는 그게 아니고, 아직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점대에서 횡보만 해줘도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못 간 것들이 따라 올라 줄 것이고, 대장주가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에코프로비엠의 흐름을 지켜보시라 얘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또 다시 견인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별 순환은 분명 일어난다. 그래서 섹터의 대장주는 꼭 체크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주고요. 이제는 제가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간 것들은 계속 얘기해봐야, 뭐 잘 사신 분은 잘 공략하시면 되고, 이제 이 두 개는 또 이제 다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톤이나 케이스랑 이미 얘기 드렸고, 수익 내신 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진단 방송 정도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오늘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방송할 이유가 딱히 없겠죠. 케이스라인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톰같이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알아서 잘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콘텐츠 주 엔터 중에 못 간 게 뭐냐, 살만한 게 뭐냐 얘기 드리면 JYP5 얘기 드렸고,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고, 자리대가 자리대가 좋은 거죠. 자리대가 예전에 다른 것도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초록뱀 미디어도 이렇게 처음 봤던 거죠. 초록뱀 미디어 때랑 자리대가 비슷한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추세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상승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선으로 봤을 때 저가, 추세선으로 봤을 때 저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도주가 미디어 컨텐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못 간 것들 분명 튀어 올라 주니까, 초록뱀 미디어도 다른 거 막 날라갈 때 안 갔던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잘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가 살아있으면 순환적으로 또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도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5,700원 정도 금액대가 되게 맥점으로 보이고,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조금 그 금액대가 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죠. 지금 금액대가 이탈 안 하면 얘도 괜찮다, 가져가 볼 만한 금액대고 충분히 바닥권이죠. 충분히 단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팬 엔터테인먼트도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가 때 잘 공략해 보시면 또 좋은 흐름으로 같이 또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애청자분 얘기하셔서 주도주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시면 당연한 겁니다. 직장인이시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어렵고 빠르게 이렇게 막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분명히 다르긴 해요. 대장주들이 막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2등주, 3등주는 좀 괜찮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여유 있는 것들을 또 제가 가지고 오죠. 그래서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예전에 같이 봐왔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이때도 봤던 요때 봐가지고, 자 제일 처음 봤던 건 요때예요. 요때 봐가지고 단기적으로 괜찮다 얘기 드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그 다음에 다 반납되고 안 봤죠. 제 누나한테도 추천했던 금액대고, 자 그렇게 상승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빠지니까 좋다, 바닥을 잡아보자 하고, 사실은 이제 이 금액대 위에서부터 봤죠. 여기서부터 봐왔는데 계속 빠져서 좀 방치했다가 최근에 돌려줄 때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대 여기 금액대 마지막 그때 요때부터 방송 계속 추적은 해왔지만 요때 얘기 드렸죠. 요때 금액 바닥 얘기 드리고, 이때 사시면 무조건 좀 위드 코로나 가져갈 수 있고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얘기 드렸는데, 콘텐츠 엔터주가 올라오니까 같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CJ ENM도 올라오고 하니까 같이 따라 올라왔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다시 또 시세가 반납됐죠. 반납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이렇게 보실 것도 없고, 야 요게 바닥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바닥이 올라왔다고 보여. 그래서 요게 바닥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도 거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업황으로 보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고 직장인한테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니까 빠르지 않게 대응하실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깨져버리면 또 하단이 열려버리니까 이렇게 분할적으로 열어놓으시고 조심스럽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있죠. 뭐 1,000만원 투자하고 깨지면 다 던진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금액대에선 충분히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그렇게 해서 공유 드리는 거고, 지금 또 지지를 잘 받고 있죠. 잘 받고 있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단기 바닥으로 보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주도주가 콘텐츠 미디어주가 꺾이는지를 또 항상 체크하시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좀 맞춤 종목이 아닐까 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다음 썬데이 토주고요. 썬데이 토주가 또 이제 잘 갔죠. 제가 22,500원에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죠. 분명 많이 얘기 드렸어요.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 드렸고, 저도 거래했다 얘기 드렸고, 자 얘기 드렸죠.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항대가 돌파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저항대, 여기 저항대라고 얘기 드렸죠. 저항대가 25,000원대가 돌파돼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딱 보시면 여기 저가 때는 조금 마이너스 음봉 나가긴 했지만 5일선 공략했다면 사볼 수 있었겠고,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하실 수 있었겠지만, 자 보시면 오늘 여기 고가를 뚫을 때 얘기 드렸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건 따라가도 된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오늘 저가 때 또 썬데이 토즈도 괜찮았을 수 있지만 저항대니까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섹터가 컴투스 게임빌이 계속 가니까 그냥 섹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썬데이 토즈도 재료는 좀 약하지만 시장 섹터 가면 이 고점 뚫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됐고, 자 일단 마찬가지로 빠르지 않지만 시장 섹터 죽지 않으면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요. 25,000원을 바닥으로 단기 바닥으로 보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왜냐, 예전에 이 금액들이 지지층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25,000원대 오면 매수세가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썬데이 토즈를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일단 또 저항으로 느껴지는 거죠. 정고점. 그래서 정고점 구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건 당연한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또 여기가 저항대니까 여기 부분에서 또 조금씩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말 그대로 얘가 천장 뚫고 계속 쭉쭉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좀 많이 오른 게임빌이나 컴투스가 계속 올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여기까지 또 열리긴 합니다. 하지만 잘 주시하시면서 수익을 걷어가시면서 항상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 플라이, 얘는 좀 추천드리고 좀 밀렸어요.
말씀드리면 얘는 좀 밀려서 뭐 대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금액대, 여기 종가 부분과 여기였죠. 여기 금액대였던 것 같은데 여기 금액대를 설정해 드렸었나?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빠질 때, 좀 저가 때 담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좀 이렇게 빠지고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선도 빠졌던 거죠. 빠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 또 보자는 거예요. 지금 또.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 24,000, 2480원, 50원 여기만 안 깨지면 또 간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분명히 여기 구름대 저항을 또 맞은 모습이긴 하고 여기 또 이렇게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 거래량 체크하시면 충분히 또 가능하시고 여기 또 손절 라인 잡으시면 또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기 추세가 되게 좋죠. 이 친구도 되게 좀 이렇게 길게 되게 길게 횡보를 해준 종목이라는 얘기죠. 하락을 멈추고 횡보로 이렇게 박스권 횡보로 돌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추세 한번 또 찰타면 잘 가죠. 추세 매물대도 적고 잘 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여기 윗골이 많고 이렇게 하지만 충분히 지금 거래량이 되게 양호하다. 흐름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게임 섹터 중에도 콘텐츠 중에 엔터 미디어 엔터 말고 게임즈 중에도 직장에 맞춘 종목 넷마블이죠. 넷마블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굉장히 추적을 많이 했던 종목이고 사실은 넷마블은 작년에 제 히트작입니다. 제 히트작. 요때 방송해가지고 요때죠. 요때 9만원대 10만원대 방송해가지고 2배 갔어요. 2배. 그리고 끊임없이 방송했죠. 분명히 난 20만원 목표 주가 갈 것 같다 추세 보면서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제 추천주 중에 대박난 종목이 아닌가. LNF도 있긴 하지만 LNF는 지금 완전 대박이 난 거고 이거 이렇게 했다. 근데 최근에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죠.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예전에 9만원 10만원에서 1년 동안 횡보했던 종목이다. 그런데 그 하이브에 투자를 해가지고 되게 성공적인 투자 유출해서 저가가 예전의 저가보다 반영돼서 높아진 거다. 그래서 이 12만원대 12만원 초중반 12만원 전후가 바닥이다라고 설정을 예전부터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바닥 공략하면 언제든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 해서 여기 예전부터 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시면 요때는 항상 기회였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지 않으면서 계속 자잘하게 수익이 낼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이 금액대 오면 무조건 매수 버튼 누르면 되니까 단기적으로 그렇다.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하락할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린 적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되게 무너지면서 추가 가대 낙폭이 나왔죠. 가대 낙폭이 나왔고 요때 보시라고 항상 얘기 드렸기 때문에 좀 가시는 분은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넷마블은 지금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시작이 늦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되게 의미 있고 오늘이 의미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이 금액대를 일단 좀 이건 좀 놔두고 계속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는 추적 가능한 정보니까 그렇고 자 오늘 이평선 돌파해 줬죠. 여기 그러니까 13만원대가 되게 중요하죠. 13만원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13만원 또는 여기죠. 여기가 12만 8천원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깨지면 괜찮아요. 여기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여기가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단기적 뚜껑이 열린 거예요. 단기적 뚜껑이 열려서 이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이제 시작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넷마블은. 그래서 넷마블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넷마블 직장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빠르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후발주자일수록 다른 거 주도 시장 죽어버리면 그냥 다시 반납됩니다. 그럼 다시 예전 자리 도돌이표니까 꼭 시장 섹터 흐름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넷마블은 또 지속적 관심을 갖자. 그래서 눌림 주면 오히려 좋겠죠. 눌림 줘서 담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도 보긴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으면 여기를 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단기 고점 여기 오늘 종가상을 봐야 될지도 모르지만 눌려줬으면 좋겠다. 눌려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금액대 보시면 13만 5천 정도 지지층으로 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 직장인 맞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W게임즈는, 그러니까 제가 게임 섹터에 되게 강한가 봐요. 게임 섹터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예전에 작년에 위메이드부터 해서 그랬고, 게임 섹터로 딱 하나 실패했던 게 넵튠이었는데, 지금은 막 다 올라가고 있죠. 넵튠을 소개시켜드리고, 넵튠이 정말 나락으로 갔어요.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하나 딱 그랬죠. 그리고 W게임즈도 좀 나락이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 금액대죠. 요때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요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빠졌다. 그래서 팔지 마시라 그랬는데 구독자분이 파셨다까지 얘기 드렸어요. 이거 무조건 괜찮다 했는데 파셨다 그래서 되게 마음 아팠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됐죠. 회복됐는데 또 시장이 빠졌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슈팅 났죠. 근데 슈팅을 나고 했는데도 야, 이거 정말 윗꼬리가 제대로 달리면서 반납이 됐다요. 근데 요 금액대 괜찮다. 그때 다시 얘기 드렸어요. 다시 얘기 드렸어요. 다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사라고 갖고 온 거냐는 아니에요. W게임즈는 참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금액대가 지켜주니까 이 슈팅도 났었고, 수익 실현 안 했어도 다시 또 슈팅 났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지금 추세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W게임즈를 굳이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DPC예요. DPC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되게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종목이에요. 얘도 보면 요때 또 공략 드렸거든요. 요때 공략 드려서 단기적 수익 났다가 다시 빠져서 했고, 요때 또 이제 그 상장이 그 그랩 상장 연기하면서 빠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같이 공유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때 평단가 만드시면 무조건 시간적 가지시면 수익 납니다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요때 무조건 만드시면 수익 무조건 납니다 말씀드렸었죠. 왜냐, 재료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랬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그대로 반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W게임즈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재료도 비슷하거든요. W게임즈가 자회사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재료가 있었던 거고, DPC가 엄청나게 투자했던 그랩이라는 동남아시아 그랩으로 불리는 게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가 재료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은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DPC가 기존 업은 창투사가 아닌데 자회사 중에 창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엄청나게 투자 잘하고 하이브 때, 예전에 DPC 보시면 하이브 때 창투사로서의 성공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엄청 났던 거거든요. 원래 이놈의 주가는 이 DPC라는 종목 주가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3,000원, 요게 원래 이 적정 주가인데, 이때 하이브가 부각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뭐 5,000원, 8,000원, 몇천 원짜리, 1,000원짜리 주식인데, 이때 하이브 투자를 했다는 창투사 개념의 성공을 알리면서 이렇게 주가 날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또 그래 동남아시아 그래 상장한다 해서 이렇게 슈팅이 났던 거고, 다시 상장 연기되면서 반납, 다시 상장 기대감에 다시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 자회사 창투사와 합병한다. 흡수 합병해서 그냥 창투사의 좀 업종을 바꾼다. 아예 그냥 전문 투자처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풍기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요 자체가 이 거래량을 볼 때는 그걸로 본다는 거죠.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안 왔다. 이거 분명 안 나갔는데, 이건 다시 시세 줄 것 같은데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W게임즈처럼 재현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때 분명 관심 가지시면 또 수익 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 드렸죠. 아이 하이브도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동남아시아 그래 상장해서 성공하면 이거 정보 좀 뚫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분석을 한 거죠. 단순하게 봤을 때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요때 언제든 좀 빠질 수 있어서 빠지면 분명 수익 안겨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DPC도 한 번씩 추적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옵트론텍이고요. 옵트론텍 보시면 이것도 참 그러네요. 이건 추천한 게 최근이거든요. 요때입니까? 뭐 한 7월달이네요. 7월달에 좀 이렇게 카메라 모듈주가 되게 좀 잠깐 또 이렇게 집중 받았던 시기였고, 요때 설정드리면서 봤는데 이렇게 상승 나고 제대로 반납이 됐죠. 그래서 수익 실현 해가시라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안 봤는데 최근에 바닥 뭐 지지부진 난리 났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는데 딱 그 자리예요. 딱 그 자리. 그죠? 딱 예전에 봐왔던 금액대 다시 올라온 거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면 얘도 무슨 뭐 그 다른 카메라 회사 하나를 또 인수한다고 해요. 그 재료 때문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그런 거 뉴스 체크는 좀 하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같은
이게 이때 거래량은 분명 달라요. 분명 이때 거래량은 다른데 요때 이렇게 이 금액대 안착을 해주면 8,700원 지금 여기가 안착이 되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매도가 쏟아진다기보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익 낼 수 있다. 분명 여기 저기 여기죠. 여기 금액대 보시면 장기 평선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여기가 이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때 금액 보시면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또 급등락을 안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여기만 안 터지면 괜찮겠다. 사실은 좀 더 거래량과 함께 좀 더 여기까지 올라와 줬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략해 볼 수는 퍼센트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한번 잘 보시자라는 거예요. 뭐 재료 한번 체크해 보셔서 보시면 또 공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옵트론텍도 장기적으로도 투자 가능한 섹터예요. 옵트론텍이나 MCX도 요즘 흐름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도 무한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긴 한데 장기 투자 뭐 몇 년 뒤에 정고점 뚫을 걸 지금 소개하는 건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설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소형주니까 또 장기 투자에 안 어울릴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트론텍 한번 관심 좀 담아보시고 그 다음에 MPC라는 종목이에요. MPC 이건 뭐냐면 그냥 뭐 종목 있지만 다른 거 되고 폐배터리 요즘 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 그 섹터가 좀 흐름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좀 늦지 않게 좀 포착하지 않았나 싶어서 자 오늘 캔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 오늘 캔들 보면 야 거래량 들어왔네. 이제 이 거래량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얘기 드렸죠. 이렇게 음봉을 쭉쭉쭉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장대가 솟은 것 그리고 오늘 윗꼬리 매물소 캔들 나왔죠. 이게 예전에 꼭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게임비를 이렇게 포착하는 거예요. 이런 게 포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종목 다 못 보니까 오늘 진짜 퇴근하면서 되게 열심히 찾은 거예요. 섹터군을. 그러니까 얘가 간다가 아니라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기 뭐 여기 전 고점까지는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스윙적 투자가 가능한 캔들의 모양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탈 안 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세력 캔들이고 세력이 개입했다 그러면 여기 시가 종가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평단가 잘 만드시면 말 그대로 여기까지는 또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전 고점 때까지는 여기 윗꼬리 여기까지는 조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흐름이 어떻게 이제 뭐 눌림이 올지 또 갑자기 급등이 나서 못 따라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펫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이 또 관심 종목 담아 놓고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이제 보유 종목,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좀 그랬던 것들. SNS도 제가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속 리딩을 하고 있어요. 또 올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알짜로 이렇게 리딩을 잘 해드렸던 리딩방은 아니지만 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 바닥대부터 해가지고 잘 이 3파 단기 상승 5파를 잘 이쁘게 정말 잘 맞아 떨어 줬거든요. 거래량에 도움이 됐지만 정말 분석을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수익을 다 내셨어야 됐다라고 했던 정말 흐름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최근에 공매도도 많이 쌓이고 재료가 노출됐는데도 주가가 많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재료가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중장기로도 괜찮다 해가지고 국산화죠.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하나의 좀 종목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최근에도 이 추세 때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여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저항대니까 좀 매도 포지션이 맞았죠. 전 고점이었고, 그러니까 그랬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때랑 똑같죠. 오르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빠졌죠. 마찬가지로 오르다가 두들겨 맞 빠졌는데 조금 다른 게 이때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은 다르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이때는 정말 기관이 깔끔하게 올렸어요. 기관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 개입이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지저분해진 거죠. 공매도도 생기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외국인에 개입됐다. 이때는 사실 크게 개입 안 되는데 여기부터 개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차트가 지저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캔들도 거래량도 여기 지저분해지고 있고 공매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심했죠. 여기서도 보긴 했지만도 좀 이렇게 강한 의견을 못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근데 지금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도 자, 이 추세가 또 적용된다 그러면 봐야겠죠. 봐야겠어요. 여기에요. 여기까지 32,300원 정도가 또 이 바닥권일 수 있어요. 정말 이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면이겠지만 여기가 깨지면 우리가 자르면 되죠. 31,300원 정도 금액이 오면 정말 또 다시 맥점일 수 있고, 이게 한번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한 20%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마다 한 20%씩 나와요. 단기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때 금액은 해볼 만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지지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게 바닥이 높아지면 사실은 바닥이 더 높아지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더 좋은 거긴 해요. 추세가 더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보다, 추세라고 보기에도 되게 각도가 되게 뉘어져 있는 거죠. 그 각도가 이렇게 가파를수록 좋다 그랬죠. 높게 쭉쭉 솟을수록 추세가 센 건데,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고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항상 좀 깨름직한 건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충분한 매물 소화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자, 기관 아직 물량 갖고 있고, 외국인 물량 좀 최근에 단기적 또 갖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저점 때 잘 또 이거 금액대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SNS 택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 그나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익 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산 피어셀이고요. 야, 오늘 급락 나왔어요. 오늘 고점 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고점 때 안착을 못한 거죠. 안착을 못하고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갱신하고 정말 트랩처럼 흘러버린 거죠. 정말 좀 되게 초라하게. 코스피 대형주가 많이 약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외부 추세선을 그어놓은 거에서 딱 멈췄거든요. 이거 뭐지? 여기서 다시 간다는 거야? 하락이야.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이거 예전부터 보여드렸고, 두산비어셀 제 거 보시면서 두산비어셀 투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때 구독자가 이거 하고 나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과연 올려줄까요? 여기 추세가 외부 추세 안 가겠어 라고 하고 횡보한다든지 좀 더 빠져도 여기를 이탈 안 하면 아직까진 괜찮아 보여요. 아직까진. 사실 추천드린 금액은 여기 49,000원, 5만원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긴 한데, 다 반납이 돼버리니까 이거 뭐지? 주포 장난 아닌데 싶기도 하고, 한 번 더 털고 가긴 가나? 라는 의심은 들긴 하는데, 아직은 흔들릴 단계는 아니에요. 오늘만 봤을 때 흔들리기에는 평단가 밑이라면 괜찮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죠. 조금 더 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추세대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이고, 바닥으로도 오히려 다시 정말 꺾어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신규 매수 또 이 정도 금액이 오겠죠. 뭐 48,000원 정도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올라가면 다시 또 공략해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또 두산표에서 좀 추적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기아고요. SJM 비롯해가지고 자동차 섹터 관련주 몇 개를 얘기 드렸어요. 몇 개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 최근 추천드려서 SJM 잠깐 봤는데 못 가고 있죠. 못 가서 밑에까지 열어놔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그래요. 기아가 요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삼중 바닥 찍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도 제가 매수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매수하지 마시라. 왜냐, 여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하다가 올라왔는데 영 고점대에서 힘을 못 씁니다. 영 여기 박스 중간 상대에서 힘을 전혀 못 쓰다가 결국은 다시 또 흘러 내려왔어요. 이게 만기일이라 그럴까? 뭐 하루짜리인가? 라고 보기에 또 되게 정말 불쾌하게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어제 얘기 드렸는데 똑같이 내려와 버렸어요. 자동차 섹터가 그냥 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그나마 코스피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이 자동차였는데 다시 또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 시장이 바닥이라면은 요게 정말 어떻게 보면 트랩 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 올라와 서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내려왔으니까 신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일단 다시 내려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중간한 금액, 여기 만약에 여기 뭐 지지됐으니까, 여기서 지지됐으니까 여기에서 82,000원에선 지지해주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공략해서 여기 또 맞춰서 잘라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올라와주고 있으니까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82,000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일단 좀 설정해 놓고 보시자는 거죠. 설정해 놓고 봐서 얘가 다시 올라와주면 그때 봐도 돼요. 근데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면 82,000원에서 멈춰주는 거야. 여기서 잘 버텨주는 거 보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는 정말 코스피 대형주 중에 가장 좋다고 봐요. 아직도. 아직도. 그런데 참 정말 이 시장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시장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버텨주지도 못해요. 전부 음봉덩어리죠. 떴다가 하락. 그러니까 시가보다 항상 파란봉, 팔아. 그러니까 되게 약했다는 거. 약했다면 제가 이거 캔들을 잘 체크를 못했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어떤가, 이게 본인이 상당히 어떤가 좀 못했던 건 있어요.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일단 참 시장이 약해서 그래요. 시장이 약해서. 그 다음에 SK고요. SK랑 SK이노베이션 갖고 왔는데 올해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가장 최악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비중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분명 요때 얘기는 드렸어요. 요때 이 외부 추세선이 이거 안 좋다, 돌파 안 되고 외부 추세가 자꾸 꺾여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탈되면 무조건 흐른다 얘기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25만 6천원 여기가 깨지면 하락 추세 꺾이기 때문에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근데 방향이 아래로 나왔죠. 아래로 나오고 다시 여기 저항대가 되면 다시 흘렀다. 그러니까 요때 사셨더라도 요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방송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 야, 심각하다. 정말 공매도의 놀이터구나. 공매도의 표본이에요 지금 SK가. 대형주 중에 공매도가 가장 많이 쌓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LG전자도 그렇고. LG전자 결국 이탈됐죠. 이탈될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안 좋다고 얘기 드렸죠. 계속 부정적 얘기를. 야, SK도 추세 하락이고 안 좋네요 하고 자꾸 이렇게 이때부터 공매도 하더니 결국은 이래요. 결국은. 근데 바닥 이거 언제 잡히나. 분명히 제 방송 보고 사신 분 계셨었는데 대응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갖고 왔는데, 자, 이거 뭐 언제까지 빠져야 되죠? 이제 저도 이제 바닥이 안 잡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되게 민망해요 지금은. 야, 이거 어디까지, 저 밑단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멈추긴 하나? 이게 보긴 하는데 또 계속 그래도 찾아봐야 되니까. 자, 일단 오늘 금액만 보고 딱 얘기 드릴게요. 오늘 금액은 월봉산 기준선이에요. 월봉산 기준선에서, 월봉산 기준선이 23만 1,500원이거든요 여기 지지해 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멈춰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바닥인가라고 보기엔 바닥 신호도 없어요. 사실 주봉도 깨졌고 120선 아직 깨졌고, 도대체 얼마까지 뺄라 그러나. 정말 진짜 여기까지 본다고요? 여기까지 봐야 되나? 18만 3천원? 여기까지 깨지기에는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코로나 전때 금액이 24만원 25만원 했던 종목이란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보면 자회사들의 성장 속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꼭 지켜줬어야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깨졌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열어놔야 되는데, 와, 이거 18만 3천원? 너무하지 않나요? 18만 3천원 어디야? 이 정도 되네요. 와, 18만 3천원 여기네요. 17만 9,500원 여기네요. 여기까지 빠진다고? 이거 좀 진짜 과하다. 과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빠진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어디서 바닥은 잡겠죠. 잡겠고 22만원대도 멈춘 구간이 있긴 해요. 22만원까지 빠질라나? 그래서 바닥 보시면 지금 갖고 있는 이유 그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해요 충분히. 야, 22만원? 23만 7천원 깨졌죠? 여기네. 23만 7천 깨졌죠?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저도 가지고 있어요. 물량 조금 가지고 있고 물량을 더 안 내렸을 뿐이에요. 더 바닥 잡아야 되니까. 와씨 세네요. 여기입니다. 22만원이네요. 와,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나? 일단 여기까지 열어놓으시고 바닥 체크하시면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고. 뭐 싸면 뭐합니까? 주가는 참 싸요. 싼데 공매도 가지고 작정하고 누르는데 어떡합니까? 또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 드렸죠. 일단은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22만원까지 열어두시죠. 22만원에서 멈춰주나? 안 멈춰주면 18만원? 18만원은 몰빵 가도 되겠다.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거 빠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접어야지 뭐. 그렇게 SK 아무튼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SK이노베이션 얘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최근에도 얘기 드렸거든요. 저 원자재가 급등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되면 괜찮고 원유 가격 상승 괜찮다 해서 여기 금액대에 설정해 놓은 금액이란 말이죠. 여기가 단기 저항대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 여기 돌파된 게 중요하다. 26만원 돌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돌파 못했죠. 못했으면 매도하셔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근데 여기 금액대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예전에 요때 됐죠. 요때 드렸는데 상승 나왔다가 다 반납. 분명히 2%도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닌데 다시 반납된 게 중요한 거예요. SK그룹주는 사면 안 되나 봐요. SK 들어간 건. 여기 보면 여기까지 반납, 그리고 오히려 이탈. 얘도 또 바닥 봐야 되네. 와, 얘도 답 없네요. 얘도 여긴가? 아무리 물적 분해를 한다 그래도 배터리 같이 반영 빵이고, 뭐 다 아실 거고.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야, 20만 원이네. 20만 원. 더 있어요, 근데. 예, 여기까지. 코스피가 2700 가면 여기도 가겠네요. 2700 가면. 자, 일단 여기입니다. 위에 다 덜어놓고 위에 이거 예전 가보고 최근만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슬프긴 한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저항 맞고 흐르고 있죠.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SK이노베이션 좋다 관심 있으시면 여기서 매수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 누르시고, 또 여기서 만약에 터지면 던지면 되는데, 여기서 터지면 우리나라 그냥 다 인버스 다 베팅해야 돼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약하네요. 약하고 똑같이 하락 심하게 가고 있네요. SK는 진짜 거래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렇게 되고, 아무튼 종목을 좀 많이 봤는데 시장이 참 어려워요. 어렵고, 하나 또 부가적 얘기 드리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잠깐 또 하나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거래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단 한 적도 없는데,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돼요.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하이닉스가 살아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살아나야지, 얘네가 살아나야지 돼요.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 요대로 가고 호스피 2700 가면 삼성전자 62,000원이에요 62,000원대예요 61,000원 62,000원입니다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하고 지금 2,900 깨지면 여기에요.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야,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다는 건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살고 반도체 시장이 살아야 다른 종목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트렌드하게 엄청 게임주나 개별 장세로 가기 때문에 막 300% 400% 급등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장이 아니어도 상승장에 간다 그러면 뭘 가도 수익 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거래도 안 하지만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 하이닉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